안녕하세요. 광주 풍암동에서 카페 라자스를 운영하는 경력 10년 헬리스타라고 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카페 창업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나도 카페 한번 차려볼까? 라고. 그런데 식당 같은 데 가보시면 어때요? 일하시는 이모님들, 아르바이트생들 보면 진짜 힘들어 보이죠? 카페 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힘들어요. 그래도 나는 나중에 카페를 차리고 싶다면 주목하세요. 앞으로 말할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참고만 해주세요. 자, 그러면 나도 카페 창업해도 될까? 자가 체크리스트 10가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우 추려서 만든 사항들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서비스업 경력이 1년 이상 있다. 식당, 카페, 판매업 포함해서요. 서비스업 일을 1년 이상 하다 보면 손님의 입장에 대해서 응대를 하게 되고, 또 만약에 진상 손님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 본인의 상처 입은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1년 이상 일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적성과 맞다는 그런 검증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카페 창업을 1년 이상 했는가입니다. 그저 혼자서 1년 이상 마음만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준비를 했는가입니다. 2달, 3달 뒤에 오픈을 한다는 생각으로 임하셔야지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커피 공부도 필수입니다. 요즘에 워낙 맛있게 하는 카페들이 많다 보니 웬만해선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어려워요. 창업 공부, 커피 공부 둘 다 필수입니다. 세 번째, 커피를 사랑하는가입니다. 이건 정말 당연한 이야기죠. 커피를 사랑해야지 즐겁게 일하고 오래 일할 수 있어요. 간혹 바리스타 분들 중에 커피에 전혀 관심 없는 분들이 있어요. 왜 커피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다른 일 찾으세요. 어차피 오래 못합니다. 다른 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카페 사장님들 중에 커피를 깊게 탐구하진 않지만 커피 일을 하면서 행복해하고 만족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것도 커피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커피를 사랑하는 것은 카페 창업엔 적합하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다른 요식업에도 관심이 많은가입니다. 오로지 커피에만 관심을 가지면 위험합니다. 주변에 커피를 정말 사랑하고 진짜 추출도 잘하고 전문성 있고 저렴하게까지 한 카페들이 있어요. 그런데 폐업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카페 일을 장사, 요식업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차라리 커피 공방을 차리시면 좋아요. 그리고 다른 요식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다른 이유는 나의 카페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자주 보는데요. 보고 있으면 진짜 재밌고 배울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니까 손님들이 좋아하네? 이렇게 하니까 이런 향미와 맛이 나는구나. 정말 배울 것들이 많고 카페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카페와 다른 요식업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판매하는 품목이 다르고 판매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다섯 번째, 6개월 혹은 1년 동안 버틸 여유 자금이 있는가입니다. 이번 코로나가 정말 제대로 알려준 사실이에요. 매장을 차리자마자 코로나가 터져서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까 다시 확산이 돼서 또 폐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장사가 안 되는 요소는 많은데 이번 코로나는 정말 큰 요소예요. 이렇듯 급작스러운 상황이 닥치거나 혹은 맛있다는 소문이 아직 안 나서 당연히 맛있다는 전제하겠죠. 버틸 여유 자금이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자본을 창업 자금에 사용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여섯 번째, 자가 건물인가? 입니다. 이거는 길게 설명할 게 없죠? 정말 여러 가지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요소예요. 넘어갈게요. 일곱 번째, 평상시 자기 관리를 하는가입니다. 카페는 사장의 시간과 건강을 먹고 크는 곳이에요. 대충 먹으면서 운동도 안 하고 노느라 잠도 안 자고 정말 큰일 나요. 몸만 망가지면 다행이에요. 몸이 망가지면서 음료의 퀄리티는 떨어지고 손님을 대하는 태도는 점점 불친절해집니다. 손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점점 매출이 서서히 떨어져 갑니다. 여덟 번째, 쉽게 질려하지 않는가. 커피 일도 마찬가지로 다른 일처럼 매일 똑같은 일을 하다 보면 좀 지루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부족한 점을 찾아서 메꿔가는 것이 중요하죠. 아홉 번째,
능동적인 편인가? 창업을 했다면 이제 당신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실행해야 되는 어깨가 무거워지는 사장님이 됩니다. 카페를 차렸다고 해서 그냥 손님이 오고 매출이 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실행하고 테스트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다면 카페 사장이 되긴 힘들겠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10번째,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의 질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요즘 말 중에 워라밸이라고 있죠. 현재 본인은 워라밸에 만족하시거나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 뭐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카페 창업 후에 그 워라밸은 꿈도 꾸지 마세요. 당연히 안정적인 카페 운영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워라밸을 즐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 뭐 다 마음대로 됩니까? 저 같은 경우엔 여기 매장이 50평 정도 되는데요. 저 혼자서 2달 동안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쉬지도 않고 휴일도 없이 일한 적도 있어요. 그 누구도 당신의 휴일과 휴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체크리스트 10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아마 뭐 매출, 재료비, 수익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아서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전 정말 카페 사장이 되기 위한 몸과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 중에 절반 이상 해당되신다면 정말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되도록 한번 노력해보세요. 조금은 지루하지 않았을까 좀 걱정이네요. 두섭게 한 것도 있고 그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